그래서 자, 그 객체들에 대한 것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JSP 정리로 와서 구성 요소로 가보는데, 자, 그래서 MVC 패턴으로 작성을 하는데 또 뭐가 필요한가? 자, 여기 이제 JSP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자, JSP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어 페이지를 자바 코드를 넣어가지고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얘네들은 다 페이지에서 JSP 페이지에서 네, HTML과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좀 어우러져 가지고 쓰는 뭐 그런 방법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MVC 패턴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알아야 될 게 이제 이쪽 자, 여기 기본 객체 쪽. 자, 이 기본 객체 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객체 쪽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걸 모르면 여기 있는 것들을 쓰지 않으면 MVC 패턴으로 구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일단 뭐 여기 기본 객체들 얘네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쓸 수가 있는 것들인데, 얘네는 이제 뭐 이렇게 출력해주고 뭐 응답해주고 환경 설정, 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익셉션 처리하는 거,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뭐 페이지 단위로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지원하는 이제 뭐 그런 기능들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면은, 얘네들 말고 여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객체인데 이 중에 얘네들 이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한 녀석들입니다. 이 세 개. 음. 자, 이것들을 이제 스코프 객체라고 하거든요. 스코프. 이 스코프라는 단어가 이 스코프라는 용어가 어 뭐냐면 객체를 전달하는 범위예요. 스코프가. 그래서 이 스코프라는 개념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설명할 때 나올 수 있는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 얘가 어디까지 범위를 해 갖고 전달이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도 스코프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자바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또 밑에 또 이렇게 작성을 블록 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뭐 얘랑 이제 뭐 동일하게 뭐 인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걸로 이제 뭐 바꿔서 한다든지, 뭐 하여튼 밑에 작성했는데도 위에서 변수가 쓰일 수가 있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자바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차식으로 막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밑에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써도 이렇게 막 쓰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변수의 이제 전달 범위, 그래서 이제 스코프가 어디까지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도 스코프란 단어가 나오는데, JSP에서도 마찬가지요. JSP에서도 예, 이렇게 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는 객체 전달 범위예요. 자, 객체 전달 범위라는 게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자바의 그 객체를 어디까지 전달을 시킬 거냐.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그랬을 때 리퀘스트는 내가 요청한 페이지까지, 세션은 어, 뭐 요청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에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한 모든 페이지에 객체를 전달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 어플리케이션은 똑같은 모든 그 페이지에 객체들을 전달할 수 있는데 얘는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됐을 때는 사라져. 그리고 세션은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사라져. 이제 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객체 전달 범위, 그게 이제 스코프입니다. 요게 또 여러분들 뭐 하시다 보면은 이게 또 상당히 좀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고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이제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좀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이제 딱 이분법으로 이렇게 딱 알아 몰라 했을 때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이게 꼭 모르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또 코드로는 작성하고 있거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좀 어려운 또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좀 헷갈려들 하세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객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MVC 패턴으로 구현하려면 MVC 패턴으로 구현하려면 객체를 전달해야 돼요. 자, 뭐냐면은 여기는 없겠구나.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컨트롤러라는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C1에서 이렇게 딱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컨트롤러로 먼저 가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확인한 다음에 아, 글 목록 보여주라고 알아서 글 목록 다오야 글 목록 좀 가지고 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글 목록들 딱 들고 와요. 그리고 글 목록이 필요한 페이지로 딱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다오를 해당 페이지에서 안 불러요. 다오를 해당 페이지에서 안 부르고 컨트롤러에서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DTO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러에서 다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들을 다른 그 원래 그 필요로 하는 그 페이지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필요로 하는 페이지에 가가지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보드 리스트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서 부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디테일 보드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디테일 보드에서 다오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TO를 얻어오죠. 그죠? 자, 뭐 인설트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결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게 컨트롤러에서 구해줄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로 전달시킬 거냐. 여기로 해당 페이지로 전달을 시킬 거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HTTP 환경에서는 텍스트로 다 전달이 돼요. 파라미터가 다 텍스트잖아. 근데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DTO를 전달해야 돼. 파라미터 텍스트들이 아니라 DTO나 리스트 같은 자바의 객체를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DTO를 구해가지고 다른 화면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달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전달하면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보드 리스트로 간다 그러면 href에 보드 리스트 여기 이제 음, 디테일 보드로 간다 그러면 자, 디테일 보드.js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DTO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죠. 안 될 것 같죠? 안 돼, 안 돼. 이 객체잖아요, 객체. 텍스트가 아니라 객체잖아요, 그죠? 텍스트가 아니라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DTO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얘가 뭐 출력되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그죠?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출력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얘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SEQ 값이 뭐 5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정말 이거 값 텍스트 얘가 텍스트거든. 그래서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지금 DTO 얘는 지금 텍스트가 아니라 객체죠, 객체. 자바에서도 텍스트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니까 그냥 출력하면 그 자체로 그냥 값이 출력되지만 객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출력하면 객체일 경우에는 출력을 하면 뭐 주소하고 해시 코드가 찍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스코프 객체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코프 객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글 목록을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다오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글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얘를 보드 리스트 페이지로 가면서 리스트 객체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어, 자, 얘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스코프 객체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리퀘스트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어느 페이지로 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응답할 때 이제 어떤 페이지를 보여줘라고 요청했던 그 페이지 있죠. 자 보드리스트 페이지를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그 보드리스트 페이지까지 객체를 전달하는 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다른 데로 가면 이제 이렇게 갔던 리스트가 여기까지는 못 가고 이렇게 요청한 데까지만 전달하는 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객체에다가 이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리스트를 담아서 이동을 해주면 그러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객체를. 그러니까 뭐 화면 쪽에서 앵커 태그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HTML 바디 쪽에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바 내부에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바 내부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방식. 그게 이제 우리가 스코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MVC 패턴을 구현하면서 객체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일단 집어치우고 일단 얘네들은 자 얘네들이 일단 중요하니까 이 중에서도 얘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회원 관리에서 로그인 정보를 관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션은 모든 페이지에 객체를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로그인했을 때 그 아이디 값을 만약에 저장을 해놨어 세션에다. 그러면 여기서도 세션에서 아이디 값을 꺼냈을 때 아이디 값이 있으면 그게 뭐 내 아이디가 HK면 HK라는 아이디면 뭔가를 보여줘. 그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또 여기서도 이미 전달돼 있으니까 또 아이디 꺼내 가지고 HK면 뭐 이런 기능을 보여줘. 그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페이지든 그냥 가서 그냥 꺼내면 돼요. 꺼내면. 로그인 정보를.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꺼내 가지고 게시글이 지금 로그인한 사람의 글이 맞냐? 맞아. 그러면 삭제나 수정 기능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자로 하여금 아, 나 지금 뭔가 접속이 돼 있구나. 계속 접속이 돼 있구나. 다른 페이지 가도 내 이름이 뜨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도 내 이름이 뜨고 있고 나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데 연결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야. 사용자한테.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래 웹이라는 게 스테이트레스니까. 한번 요청 응답하면 끊기거든. 예. 그죠? 근데 그걸 계속 연결된 것처럼 이제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션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완전히 딱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이건 또 해보면서 또 실습을 해보면서 또 확인을 해야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이 리퀘스트에 집중을 합시다.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는 뭐 근데 저건 아까도 나왔던 건데, 그죠? 그거 맞아요. 걔가 맞는데 이런 기능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미 이렇게 리퀘스트란 객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라는 것 자체가 또 스코프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퀘스트 점 해놓고 get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set 해가지고 뭐 어트리뷰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 DTO라는 이름으로 해서 DTO를 이렇게 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이런 객체들을 이런 이름을 주고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놓고 나중에 꺼낼 때는 get으로 꺼내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VC 패턴으로 구현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되고 뭔가 조금 또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림을 조금 잘 그려놨던 그림이 없나? 잠깐만. 찾아보면 있을 건데 일단 이렇게 얘를 그냥 갖고 와서 패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상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림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좀 제가 찾아서 좀 넣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MVC 패턴으로 구현을 하면 인덱스 페이지에서 글 목록을 조회하면 일단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컨트롤러 페이지를 요청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컨트롤러한테 나 글 목록 보여줘라고 이제 명령 키워드를 같이 보내주면 컨트롤러가 그거에 따라서 if문으로 분기하면서 그래 글 목록이야? 그러면 글 목록에 관련된 거 다오의 보드 리스트 메서드 호출해 가지고 리스트 구해서 보드 리스트 페이지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컨트롤러를 들렸다가 이렇게 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는 거, 다오를 호출하는 거, 그다음에 다오의 메서드를 사용하고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처리를 다 컨트롤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코드들이 다 이 컨트롤러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페이지들에서는 소스가 자바 소스가 더 줄겠죠. 더 줄고 그냥 객체를 받는 코드와 그냥 출력하는 코드만 남게 되고요. 다오를 생성하거나 이제 파라미터를 받거나 이런 처리들은 여기서는 다 제거되는 거죠. 다 컨트롤러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곳에 이렇게 딱 제어하는 거를 이제 딱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페이지에만 가면 다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분리를 더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그런 제어를 하거나 이제 다오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베이스 처리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 자 이런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들이 다 여기에 작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러에 와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세퍼레이션 방식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봐야 돼. 그 많은 페이지들 다 그냥 찾아가서 봐야 되는 이제 또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나눠서 뭔가 또 이제 팀으로 해갖고 이제 개발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이제 어떤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이걸 다 나눠서 뭔가 그 업무를 나눠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개발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걸 분리를 이제 많이 해 놓게 돼요. 왜냐면 이게 협업하려면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일을 나눠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일을 이제 나눠 가지고 해야 여러 명이 편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게 계속 이제 변해 가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체를 한번 보고 이렇구나. 그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이제 뭐 트랜잭션 처리를 넣어 놨던 이제 코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보시면 이 애프터라고 돼 있는 파일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요. 예. 왜냐면 이런 코드들이 다 컨트롤에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지도 줄겠죠. 예.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다 줄게 돼요. 예. 이런 것들 애프터로 들어가는 코드들이 다 컨트롤러 페이지에서 예. 거기서 다 구현될 거니까. 자 그러면 자 페이지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로젝트를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자 3번이겠죠. 3번 HK 보드인데 이번에는 멀델도 들어가면서 MVC1 자 저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 갈 거예요. 예, 3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4번, 5번 붙이면서 가다 보면 어, 거의 뭐 16번, 17번 뭐 계속 뭐 번호는 뭐 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통캡 버전이랑 서블릿 버전 확인하고 넥스트, 넥스트, 체크, 피니시. 음. 그리고 클로즈 올 해가지고 소스는 다 닫아주시고요. 어? 아 얘를 열어놔서 그렇구나. 아 얘가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두 개가 요 중간에 껴버리네. 이씨. 자,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또 이제 컨트롤 CV 스케일을 써가지고 자 얘부터 복사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버 쪽에 있는 거는 안 바뀌어. 서버 쪽에 있는 건 계속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예, 이쪽은. 예. 그러니까 서버 쪽은 그냥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좀 고정적이에요. 이게 좀 정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계속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화면 쪽은 클라이언트 쪽은 좀 다르죠. 예.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계속해서 변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서버 쪽 개발자 뭐 잘하는 사람 한 명, 서브로 한 명, UI 개발자 뭐 이렇게 뭐 여러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기도 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 쓰면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 DTO 아니 다오도 복사해 가지고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띡 들어오죠? 왜 빨간색이야? 아, 그치. 이거 데이터베이스 지금 이거 상속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부터 뭐 복사를 해야 되게 대한 복사를 해야 됐던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여기는 자바 쪽은 어차피 들어오면 곧바로 해결이 안 되냐? DTO가 없네요. DTO도 넣으면 이제 해결되겠어요. 자, DTO 넣고 그 다음에 어, 됐죠? 네. 자, 자 됐습니다. 이 테스트는 내가 이것도 그냥 갖고 왔구나. 얘도 이거 왜 갖고 왔지?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제 이렇게 DAO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HK DTO. 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는 일단 다 갖고 올게요. 페이지는 일단 뭐 어느 거는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떠나서 갖고 온 다음에 나중에 삭제하면 되니까 웹앱에다가 붙여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 그리고 여기 리브에다가 담아 놓으셨던 OJDBC는 똑같이 여기서도 예, 넣어 주시고요. 아니면 통캣 리브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예,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다시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예. 자, 다시 복사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 한번 MVC 패턴으로 한번 자, MVC 1이죠. MVC 1 패턴으로 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소스랑 이런 것들은 다 재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만 작성을 하면 되니까 에... 자,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JSP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드는데 HK 컨트롤러라고 하죠. HK 컨트롤러 HK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 딱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코딩 처리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됐으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컨트롤러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도 7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JDBC가 이제 6단계가 있었죠. 컨트롤러에서는 7개의 단계로 해서 예, 나눠집니다. 물론 7개로 나눠서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은 아, 요게 1단계가 이거고 2단계가 이거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걸 7단계를 갖다가 뭐 염두에 두면서 짜는 거는 뭐 그냥 좀 그래요. 그러니까 6단계 JDBC 같은 경우는 맞는데 얘는 조금 이제 코드들이 그때그때 뭐 좀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꼭 구별해 가지고 하긴 힘든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자, 일단 컨트롤에서는 다오 객체가 있어야 돼요. 다오 객체가. 예, 다오 객체를 예,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 퍼센트 하신 다음에 자, 다오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오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밖에. 다른 데는 이제 다 지워 버릴 거예요. 이게 자, 2단계가 됩니다. 다오 객체 생성하기. 요거는 이제 DB에 연결해서 예, 작업하기 위해 예,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자,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컨트롤러에서. 예, 그래서 커맨드라는 이름에 이제 어떤 요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값을 담아서 예,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청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 커맨드 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어떤 요청이에요 이러고 그래서 예, 커맨드에 request.get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이 하나 더 늘어나요. 예, 뭔가 이제 전달할 때 자, 커맨드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글 목록을 보여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커맨드란 이름으로 보드 리스트라는 값을 전달할 거야. 예.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끊고 예. 3단계부터는 이제 분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일단 좀 쉬었다가 2시 2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